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네, 오늘 배드민턴 네 번째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계속되는 배드민턴 이론 강의가 재미없고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을 직접 하면서 몸으로 배우면서 하는 게 더 재미있고 또 쉽게 익힐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론 강의로만 일단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지 않고 또 재미없게 흥미를 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참에 우리가 배드민턴에 대한 이론도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면 더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더 재미있는 배드민턴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론 배드민턴 이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직접 지도해 주실 우리 3학년 체육 선생님들께서 배드민턴 하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담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여러분들 수업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차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드민턴의 스트로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세 가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볼게요. 하이 클리어, 그 다음 스매시, 그리고 드롭샷이라는 스트로크를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좀 뽑아왔는데요. 셔틀콕을 하이 클리어의 경우 셔틀콕을 높고 길게 쳐서 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상대 코트의 끝 라인 가까이에 수직으로 떨어지게 하는 스트로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공격하는 선수가 공을 치면 높고 길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대방의 바운더리 라인, 롱 서비스 라인 근처까지 날아가는 이런 기술을 이런 스트로크를 하이 클리어라고 했죠. 자, 왼쪽 화면을 좀 볼게요. 왼쪽에 보면 클리어에 대한 좀 더 부연된 설명이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라켓 스윙 속도를 충분히 높여 타구 한다. 이때 스냅을 이용하면 스윙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클리어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일단 어깨에 힘을 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면 어깨 근육, 그 다음에 팔꿈치 아래 손목까지 이 전체적인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손목 관절에 좀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크게 휘두르는 듯한, 스윙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공을 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코트의 엔드라인까지 깊숙이 날아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좋은 기술이다. 여기 화면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길게 뻗어서 상대방 코트 뒤에 끝쪽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상대 선수가 네트 가까이 있을 때 이런 클리어 기술들을 많이 하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스트로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매시라는 스트로크를 배워봤습니다. 셔틀콕을 높은 타점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공격 기술이다. 셔틀콕에 비행되는 이 방향이, 비행 궤적이 위에 하이 클리어랑은 상당히 다르죠. 하이 클리어는 높고 길게 가는 것이라면 스매싱은 낮고 빠르게 직선으로, 네, 바로 다이렉트로 상대 코트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격하는 스트로크 방법을 스매시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부연된 설명을 볼게요. 스매시는 배드민턴 기술 중 가장 강력한 스트로크이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듯이 내리치는 기술이다. 강한 스윙 시 라켓의 그립이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골에 최대한 밀착되게 하여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검지손가락 사이에 골 있죠. V자형의 골에 그 라켓의 그립이 최대한 밀착되게 해서 더 강력한 스매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스매시 연습을 많이 해야 좀 더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경기 상황에서 굿사가 될 텐데요. 대부분 스매싱 하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거나 아니면 타구 위치가 너무 낮다거나 해서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우리 자기의 코트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배드민턴 배울 때는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 같은 파트너 등에다가 스매싱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네, 서로 좀 민망하겠죠. 네, 화내지도 못하고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로크였습니다. 드롭샷이었죠. 말 그대로 떨어지는 샷입니다. 상대 선수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 네트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을 때 셔틀콕을 살짝 넘겨서 코트 앞에 떨어뜨리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이클리어는 선수가 좀 네트 가까이 있을 때 뒷공간으로 보내는 기술이었고요. 드롭샷은 반대로 선수가 상대편 코트 뒤쪽에 있을 때 그 네트 앞으로 빈 공간으로 떨어뜨리는 스트로크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롭은 클리어나 스매시와 달리 셔틀콕을 부드럽게 다루는 기술이므로 라켓도 부드럽게 잡아야 한다. 스매시나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파워를 가지고 셔틀콕을 좀 타구해야 되는 그런 기술인데요. 드롭은 부드럽게 살짝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타구를 하셔야 됩니다. 라켓을 가장 세게 잡은 세기를 100%라고 한다면 30에서 50% 힘만을 사용해서 라켓을 쥐고 타구하도록 한다. 클리어나 스매시와 스윙이 같아 뒤쪽에서 수비하는 상대를 속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화면에는 30에서 50%라는 어떤 수치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봐야 자기만의 드롭샷의 어떤 그런 강도, 파워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클리어나 스매시나 드롭샷이나 이 스트로크, 포핸드 스트로크 하는 전체적인 자세는 좀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그쵸? 근데 어디서 달라지냐면 공을 맞는 타점, 타구의 위치에 따라서 클리어 또는 스매시 또 드롭샷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드롭샷 같은 경우에는 하이 클리어와 모든 동작이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서만 좀 힘을 많이 빼고 좀 가볍게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매싱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클리어에 대한 영상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스매시나 그다음에 드롭샷에 대한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영상도 좀 같이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스트로크 기술을 배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트로크 기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드민턴의 스트로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드라이브, 그 다음 헤어핀, 그리고 푸시 이 세 가지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는 한번 교과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셔틀콕이 코트 바닥과 평행하게 날아가도록 치는 기술로 셔틀콕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신속하게 준비 동작을 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 셔틀콕이 날아가는 방향이 네트 바로 위를 바닥과 평행하게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볼게요. 셔틀콕 비행의 궤적 비교인데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하이클리어는 높고 멀리 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코트 엔드라인, 그 바운더리 라인 또는 롱 서비스 라인 근처까지 떨어지게끔 높고 길게 궤적을 이루는 스트로크 방법이 하이클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롭샷은 네트 가까이에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여기 화면에는 주황색 화살표로 그려진 모습이죠. 드롭샷의 비행 궤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매시는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강하게 직선으로 뻗어 내려가는 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스매시보다는 좀 더 각도는 높지만 최대한 코트 바닥과 평행한 각도를 그리면서 일직선으로 비행할 수 있게 치는 스트로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일단 높게 날아가지도 않고 짧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일직선의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공의 스피드가 아무래도 하이 클리어보다는 빠르겠죠. 그리고 상대 선수 어떤 몸이나 어떤 코트 방향으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가 이 드라이브된 공을 셔틀콕을 받으려면 재빨리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비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드라이브로 온 셔틀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선수의 연결된 동작을 사진으로 보면 하이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머리 뒤에서부터 라켓 면이 위치해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제일 높은 지점에서 타구를 하는데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앞쪽에서 선수 앞쪽에서 손목 스냅으로만 뒤로 꺾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 뒤에 선생님이 다시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코트 바닥과 평행하게 날아간다. 평행하게 날아간다. 이런 모양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어핀이라는 스트로크 방법인데요. 한번 볼게요. 네트 앞에 짧게 넘어온 셔틀콕을 다시 낮고 짧게 넘겨 상대 코트 앞쪽에 떨어뜨리는 기술이다. 치는 순간 팔이나 손목의 스냅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힘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약간 앞으로 전진하면서 마치 펜싱에서 칼을 상대 선수에게 찌르는 듯한 그런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헤어핀은 라켓의 위치가 머리 높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한 머리 높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트를 기준으로 헤어핀을 할 경우에는 셔틀콕의 궤적이 네트 바로 앞에서 쳐서 살짝 넘기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네트 코트 바로 앞쪽으로 이 숏 서비스 라인보다 더 앞쪽으로 셔틀콕이 떨어지는 이런 비행 궤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하느냐, 상대 선수가 좀 뒤쪽에 있을 때, 네트보다 많이 뒤쪽에 있을 때 앞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헤어핀이라는 스트로크 방법을 치게 되겠죠. 네,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 푸시라는 스트로크 기술입니다. 셔틀콕이 짧게 넘어왔을 때 네트 앞으로 나가면서 짧고 빠르게 공격하는 기술로 득점 성공률이 매우 높다. 자, 어떤 기술이냐면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대 선수가 백핸드 스트로크나 포핸드 스트로크나 아니면 자기가 좀 어렵게 받아치는 공을 힘없이 또는 정확하지 않게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셔틀콕이 짧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드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럴 때 본인이 자기가 이 네트 바로 위에서 라켓,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닥으로 셔틀콕을 바로 그냥 내리꽂게 하는 기술을 푸시라고 합니다. 선수의 연속 동작으로 된 그림을 보면요. 라켓이 클리어하는 것처럼 많이 뒤로 빠지지 않죠. 자기 그냥 옆에 측면의 선에 맞게끔 위치하고 있다가 손목 스냅으로 이용해서 마지막에 공을 눌러주는 겁니다. 지금 라켓면의 각도가 타고되는 각도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각도로 만약에 셔틀콕을 맞게 되면 셔틀콕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그래서 상대 선수가 네트보다 뒤쪽에 있을 때 비어있는 앞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푸시라는 스트로크 기술을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코트 바닥과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빠른 속도로 비행 궤적을 나타내는 스트로크 방법이고요. 헤어핀은 정말로 네트 앞에 살짝 넘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통 튕겨서 상대 코트 바로 앞에, 네트 바로 앞에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살짝 넘겨주는 기술이고요. 그다음 푸시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공이 네트 가까이에 왔을 때, 네트 앞에 짧게 넘어왔을 때 그 네트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바로 나의 라켓으로 공을 바닥으로 내려 찍는 이런 기술입니다. 마치 배구 경기에서 블로킹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상대방 선수가 강력한 스파이크 공격을 할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타점을 맞춰서 상대 수비 선수가 양손을 하늘로 쭉 뻗어서 상대방 스파이커가 공격 선수가 스파이크하는 공을 손바닥으로 막아서 상대 코트 바로 아래로 떨어뜨리게 하는 기술이 바로 배구의 블로킹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과 푸시의 기술이 매우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셔틀콕 그 스트로크에 대한 그 각각의 스트로크의 어떤 비행 궤적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드라이브,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브, 그 다음 파란색, 하늘색 화살표로 나와 있는 헤어핀, 그 다음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푸시, 이 세 가지 스트로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드라이브는 그 상대 코트와 거의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샷이라고 말했고요. 헤어핀은 네트를 살짝 넘겨서 가장 짧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푸시는 배구의 블로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대 선수 공이 네트에 짧게 떨어졌을 때 이 네트 바로 이 지점에서 라켓으로 바로 그냥 코트 바닥면으로 내려 누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푸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너무 강하게 누르기를 하다 보면 자기 쪽 네트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손목 스냅을 제대로 이용해주지 못하면 바로 그 상대 코트 바로 앞면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앞 공간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길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 선수가 수비하기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을 할 때 푸시와 또 헤어핀, 뭐 드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드민턴의 나머지 세 가지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드라이브는 셔틀콕의 비행 궤적이 상대 코트, 네트 위를 평행하게, 상대 코트 바닥면과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빠르게 날아간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어핀은 상대 네트 바로 앞에 살짝, 상대 네트 바로 앞으로 살짝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푸시는 상대방이 공격한 셔틀콕이 나의 쪽 네트에 짧게 날아왔을 때 네트 가까이에서 상대편 코트 바닥으로 직접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바닥으로 내리꽂게 하는 그런 직접 눌러서 내리꽂게 하는 스트로크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배드민턴의 스트로크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 클리어, 스매시, 드롭샷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드라이브, 헤어핀, 푸시라는 스트로크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론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주요 특징들을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의 설명이나 이런 시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 후반부에 오늘 배운 그 스트로크 방법과 관련된 영상들을 같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4차시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